자, 계속해서 4주차 3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140페이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더넷의 이해라는 지금 주제가 보이고 있네요. 이더넷. 이더넷이라는 여러분 용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더넷. 자, 이더넷이 뭐냐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전공을 이제 하게 되면 주위에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야, 이더넷이 뭐야?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실무에 가서도 실무 엔지니어들 이런 수업을 할 때 뭐 KT든 SK텔레콤이든 가서 이런 강의를 할 때 이더넷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다들 아는 어떤 용어고 아는 기술이면서도 이 정의를 사실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이더넷이 무엇인지 먼저 이더넷의 어떤 정의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더넷은요, 랜을 구축하는 기술이에요. 랜을 구축하는 기술. 그러니까 랜이 뭐였죠? 우리가 바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즉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우리가 랜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그럼 물론 랜은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합니다만 좀 이따 그 그림 나오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랜을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뭐 이더넷 랜을 구축하는 기술이 이더넷 말고 뭐가 있었냐? 예전에 우리가 첫 시간인가요? 예전에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뭐 FDDI라는 기술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토크닝이라는 기술도 있고요. 아크넷 또는 뭐 ATM은 웬 기술이면서 또 랜 기술입니다. 예전에 그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가요. 지금은 다 기가빗 이더넷으로 다 마이그레이션 했는데 예전에 대구대학이 코어하는 ATM으로 또 구축을 했었어요. 아주 특이하게. 예, 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또 그 맥킨토시 컴퓨터 있죠. 애플 컴퓨터 간에 연결하는 랜 기술이 예전에 애플 토크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랜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랜의 기술은 바로 이더넷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고 사실상 지금은 이더넷이라는 이 랜 기술이 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랜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이더넷 기술을 지금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더넷 하면 뭐라고요? 랜을 구축하는 바로 기술이다. 그와 함께 랜 구축 기술인과 함께 그 다음에 바로 랜 통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같이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랜을 구축하는 우리가 기술이면서 랜 통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예. 그래서 이더넷 기술은 802.3이라는 이 명세에 전부 다 이더넷 기술이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802.3. 802.3이라고 하면 앞에 뭐가 빠졌다고 했죠? IEEE가 생략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은 랜을 구축하는 기술이면서 랜 통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구나. 802.3. 이 코드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40페이지 그림이네요. 자, 랜이 뭐냐? 그만 설명드렸죠. 그죠? 예, 근거리. 가까이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우리가 랜 기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구축하는 랜 기술은 바로 이더넷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더라. 랜은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보세요. 소규모, 스몰 오피스, 작은 랜, 그 다음에 또 대규모 랜. 우리 대학 캠퍼스가 바로 대규모 랜입니다. 대규모 랜. 우리 집이 작은 우리가 랜이 되겠죠. 소규모 랜.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보면 우리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물들이 우리가 또 중규모 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랜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소규모, 대규모, 우리가 또는 중규모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라고요. 141페이지 랜을 구축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랜을 구축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스위치, 그 다음에 PC, 예를 들어서 그죠? PC는 물론 랜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매체, 케이블이죠. 그죠? 요것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랜이 구축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약간 규모가 큰 우리가 랜에서는 사실은 라우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라우터보다는 사실 요거는 요즘에 L3 스위치라고 표현합니다. L3 스위치를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랜을 좀 규모가 큰 랜을 우리 대학 캠퍼스는요. 건물과 건물을 갖다가 연결할 때는 바로 L3 스위치를 이용해서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우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규모가 큰 랜을 구축하지는 않고요. L3 스위치가 사용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네요. 랜의 구성 요소는 먼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PC, 그 다음 서버. PC는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연결 서비스라는 우리가 디바이스는 랜카드가 필요하죠. PC의 랜카드를 말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매체, 케이블이죠. 케이블. 바로 UTP 케이블 또는 뭐 이건 유선이고요. 무선도 하나의 매체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장비가 또 필요하겠죠. 허브. 허브로는 우리가 사실 지금 업무적으로는 써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허브의 단점들을 나중에 한번 정리하고요. 스위치 필요하죠. 라우터. 그 지금 라우터가 아니고 뭘 쓴다고요? L3 스위치. 라우터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의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L3 스위치. 즉 L3 스위치란 말은 라우트 기능을 갖고 있는 스위치입니다. 우리 스위치는 L2 스위치라 하죠. 2계층 장비이기 때문에 L2 장비라고 합니다. L3 기능 가지고 있는 라우트 기능을 갖고 있는 스위치, 즉 경로 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대규모 랜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라우트가 랜에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하기 바라고요. 물론 뭐 우리가 외부로 나갈 때 인터넷으로 갈 때 라우터가 쓸 수도 있겠죠. 물론 인터넷 가는 것도 지금 사실은 대부분 L3 스위치가 다 커버를 합니다만 라우터를 대신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라우터는 랜에 사실 요즘에 거의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장비 간에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그 프로토콜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뭐 이더넷 프로토콜. 아까 제가 이더넷이라는 게 뭐라고 했나요? 랜을 구축하는 기술이면서 랜 통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바로 802.3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IP. 좀 전에 얘기했던 ARP. 앞 시간에. 그 다음 뭐 IP를 자동 할당해주는 DHCP 등등등 많은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많은 프로토콜이. 그래서 랜을 구축하는 구성 요소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상단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2페이지 랜의 기능. 뭐 랜의 기능은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죠. 그죠?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활용을 해야 되고요. 자원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로의 통신 경로. 즉, 요즘 랜 통신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인터넷 다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려면 나의 랜을 통과해야 되죠. 나의 라우터를 통과해야만이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어떤 통신 경로를 우리가 또 랜이 만들어준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직접 토포로지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드에서 학교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 좀 많은 생각하고 수업을 하면 좋은데요. 나중에 이 패킷 트레이스라는 걸 우리가 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네트워크 토포로지를 한번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걸로 실습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라우터 스위치 연결해서 우리 가상 랜을 만듭니다. 뭐 대구다, 서울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통신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랜의 크기가 나오네요. 142페이지 하단 보니까 랜의 크기 바로 소랜 우리 집을 말하네요. 가장 작은 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과 같은 우리가 뭐 우리 시내 가면 우리가 금융 빌딩 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규모 랜으로 보거든요. 엔터프라이즈 랜, 기업 랜입니다. 기업 랜.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가장 큰 랜은요, 우리 대학 캠퍼스예요. 대학 캠퍼스가 뭐 그 면적도 물리적인 면적도 넓지만은 컴퓨터 대수가 굉장히 많죠. 대학교 대부분 컴퓨터가 10,000대가 넘습니다. 10,000대. 굉장히 큰 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랜을 우리가 대규모 랜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 143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이더넷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더넷이 뭐 1970년도에 첫 번째 패킷 라디오라는 게 무선을 말합니다. 무선 네트워크가 나왔고 73년도에 제록스란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이더넷을 최초 우리가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세월이 흘러서 디지털 딕스 이더넷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인텔, 우리 CPU를 만드는 인텔, 제록스 세 회사가 이제 상용화, 이 이더넷 기술을 상용화해서 내놓은 기술이 우리가 딕스 이더넷이라고 10메가 속도를 가지는 이더넷 기술을 최초로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뭐 92년도에 허브가 나오고 뭐 등 이야기 나오네,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은 2002년도에 IEEE에서 딕스 이더넷을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802.3 이더넷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더넷은
바로 IEEE 802.3 이더넷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143페이지 밑에 보니까 IEEE라는 단어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144페이지 메뉴에서 네 번째 보게 되면요. 오늘날 이더넷 802.3을 단순히 그냥 이더넷이라고 칭한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더넷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뭐 발전되어 왔다. 뭐 이런 부분만 잠깐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더넷 표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더넷 표준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속도에 따른 어떤 그 구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왼쪽에 그림 보게 되면 여기 OSI 7 레이어 2계층이죠. 레이어 2. 예. 레이어 2. 그다음에 이게 물리 계층 1계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딕스 이더넷 있죠. 최초 나온 이더넷은 그냥 레이어 2와 레이어 1을 그대로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우리가 이더넷을 IEEE 이더넷이라고 설명했죠. IEEE 802.3. 이 IEEE에서 기존에 우리가 2계층을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분리를 하자고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갖다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이게 표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링크 계층을 두 개로 나눠서 LLC라는 하위 계층과 맥 하위 계층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맥은 말 그대로 여기 2계층 헤더, 맥 어드레스가 캡슐레이션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LC는 교재 1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LLC가 보이고 있죠. 그죠? 예. 뭐, 로지컬 링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요 위에 바로 3계층이 있죠. 그죠? 예. 3계층에도 프로토콜 종류가 많거든요. IP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안 쓰지만 뭐 IPX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왜 3계층 헤드에 뭐가 있었습니까? 4계층 헤드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TCP를 쓰느냐, UDP를 쓰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토콜 필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프로토콜 필드가 3계층에 6번 적혀 있으면 TCP로 올려 보내주고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서 17번은 UDP로 올려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2계층에서 또 3계층으로 수신 컴퓨터 입장에서 패킷을 갖다가 우리가 올려 보낼 때 데이터를 올려보낼 때 IP를 쓰는 어떤 우리가 데이터인지 IPX는 데이터인지 3계층에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 데이터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우리가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LLC 우리가 필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 코드가 설명이 책에 안 돼 있나요? 우리 교재는 안 돼 있네요. 80이라는 뭐 제로X80 16진수로 쓰는 책이면은 뭐 IPX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는 없네. 그죠? 예. 그래서 LLC 코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EEE는 이게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뭔가 아마 이더넷의 명세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IEEE 8023 이게 뭔가 하면은 10메가 속도를 가지는 바로 기술입니다. IEEE 802.3U는요 100메가 속도를 가지는 기술입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속도가 잠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0메가를 뭐라 표현하냐면 좀 빠른 이더넷이라고 해서 fast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fast 이더넷의 명세가 IEEE 802.3U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0메가는 두 가지 명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802.3Z가 뭐냐면은 우리 교재 보시면 기가빗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광 케이블을 이용한 1000메가예요. 광 케이블, 옵틱, 파이버라고 표현하죠. 파이버. 광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광 케이블. 네, 광 케이블을 이용해 1000메가 속도를 내는 기술을 우리가 802.3Z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우리가 UTP 케이블, 흔히 말하는 랜 케이블을 통해 1000메가 속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802.3AB라는 기술입니다. AB. 오늘 교재 보시면은 구리선용 기가빗 이더넷이라고 해요. 구리선이라는 게 바로 UTP를 의미하는 겁니다. UTP를. 우리 UTP 케이블 이야기 좀 더 나올 텐데요. 그 카테고리가 UTP 종류가 우리 카테고리라고 표현합니다. 분류된 코드가 원래 6번이 1000메가를 지원하는데요. 너무 좀 고가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카테고리 5번 카테고리 5번이 원래 100메가 속도를 내는 건데 100메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2라는 코드를 붙여요. 예. 그 기술을 확장했다는 이야기죠. 익스텐션 뭐 어떤 이안시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5위가 바로 요 지금 802.3AB 기술에 사용되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그래서 우리가 이더넷이 이렇게 속도에 따라 이런 구분이 좀 되어진다라는 정도만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크닝, 그 다음에 그죠? FDDI 이게 또 다른 랜 기술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더넷이라는 랜 기술을 사용하지만 또 다른 랜 기술이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더넷이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죠?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802.3 이더넷 10메가 기술, 802.36 100메가 패스트 이더넷 기술, 802.3Z 광 케이블을 이용한 1000메가 기술, 그 다음에 802.3AB 바로 UTP 케이블을 이용한 1000메가 이더넷 기술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밑에요. 이더넷에서 CSMA CD 역할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것도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 용어를. 자, CSMA CD 용어가 나오면요. 우리 예전에는 요 세 개의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더넷. 예, 이더넷. 이더넷 이꼴 CSMA CD 이꼴 802.3. 요 세 개의 단어를 같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802.3. 아까 이더넷 10메가 기술을 우리가 그죠? 802.3 명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CSMA CD가 뭐냐면 앞에 잠깐 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더넷이라는 기술이 최초 태어날 때 기술이 아까 82년도인가요? 딕스 이더넷이라는 게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초 이더넷 기술이 뭐였냐면요. 10베이스5입니다. 10베이스5. 이거 우리 2장 가면 잠깐 나오는 용어인데요. 10베이스라는 용어가 10베이스5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베이스2가 나왔어요. 10베이스2. 여러분 구글링하면 이게 다 지금 올라오는데요. 2. 그 다음에 10베이스-T가 나왔어요. T. 10베이스-T가 제가 뭐라고 했죠? 허브를 이용한 우리가 이더넷 10메가 이더넷 기술이라고 잠깐 앞에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T가 바로 트위스트 페어 UTP 케이블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10베이스-F 10베이스-F 광 케이블, 파이버. 그러니까 10메가 이더넷 기술의 종류가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했습니다. 그 최초로 나온 이더넷 기술이 뭔가 하면 10베이스-5예요. 그러니까 10베이스-5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버스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왜 1장 앞 페이지 보니까 뭐 네트워크 토폴로지 형태가 버스형도 있고 링형도 있고 뭐 스타 성형도 있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요 10베이스-T는 뭡니까? 바로 스타 성형이죠. 성형. 예, 성형 허브를 이용하는 거 스타 형태입니다. 성형. 예. 하지만은 10베이스-5 즉 최초로 나올 때는 버스 형태다. 자 보세요. 하나의 우리가 구리선 하나의 구리선 버스에다가 이렇게 여러 핏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이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구글링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10베이스-5라고 치게 되면요. 10베이스-5라고 한번 쳐볼게요. 5. 자, 치면은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그러면 어떤 기술인가 보이죠? 이게 노란색, 이게 바로 동축 케이블, 이게 바로 구리선, 굵은 동축 케이블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이 동축 케이블에다가 트랜시버를 달아서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좀 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노란색 케이블에다가 이게 버스 형태죠. 여기다가 자, 트랜시버를 달아서 PC에 랜 카드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5m 간격 띄워서 또 달고 5m 띄워서 달고 이게 버스 형태예요. 즉 하나의 버스를 여러 컴퓨터가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더넷이 최초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여기 우리가 10베이스-T에 사용하는 UTP 케이블, 여러분 집에 보이는 케이블이네요. 이게 10베이스-T, 이게 10베이스-5. 요거보다 가는 우리 집에 그 옛날 텔레비 안테나 케이블, 까만 케이블이 있죠. 그런 굵기의 우리가 케이블을 이용해서 똑같이 버스 형태로 연결하는 게 10베이스-2예요. 10베이스-2.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베이스 우리가 최초 그 나온 이더넷 기술이 바로 10베이스-5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10베이스-5가 바로 어떻게 태어났다? 버스 형태로 태어났다. 요 그림과 똑같은 의미의 그림입니다. 그죠? 10베이스-5.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들이 데이터를 하나의 버스를 공유하다 보니까 야하고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버리면 정기적인 충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콜리전이라 합니다. 콜리전.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하면요. 충돌이 발생했다는 잼 신호를 모든 컴퓨터에 다 보내요. 보내면 이 컴퓨터들이 지금 버스에 충돌 발생했구나.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를 보내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지나면 다시 데이터를 보내려고 시도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버스 형태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매체에 접근을 시키느냐? 제가 왜 그 2계층의 우리 OSI7의 2계층의 기능이 바로 매체의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때 제가 CSMA-CD 얘기를 했죠. 유선은 CSMA-CD, 무선은 CSMA-CA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 얘들은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항상 뭐냐면 이 버스에 현재 전기 신호가 흐르고 있나 안 흐르고 있나, 즉 누군가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나 보내고 있지 않나를 갖다가 먼저 체크를 합니다. 청취를 합니다. 그걸 여기서 뭐 반송파 감지라고 하네요. 캐리어 센스, 앞에 CS가 바로 캐리어 센스거든요. 이 버스에 지금 전기 신호가 흐르고 있나 흐르고 있지 않나를 갖다 먼저 캐리어 센스 틀어요. 들어서 만약에 전기 신호가 흐르지 않는다면 얘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전기 신호가 흐르고 있다면 내가 데이터 못 보내죠. 보내면 뭐가 생기니까? 충돌이 발생하니까. 충돌이 발생하면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를 못 보냅니다. 그럼 결국은 네트워크 속도가 많이 느려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 태어난 우리 이더넷 10베이스5는요, 데이터를 보내려고 해도 매체에 전기 신호가 지금 흐르고 있나, 즉 다른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나 보내고 있지 않나를 먼저 체크를 한다. 그게 바로 CS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갖다가 전기 신호가 안 흐른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콜리전 디텍트, 충돌 감지거든요. 내가 데이터를 지금 보내면은 충돌이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감지를 한다는 얘기죠. 감지를.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감지가 되면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죠. 이런 매체 접근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A가 지금 데이터를 보낸다면 B와 C와 D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보낼 게 있어도 데이터 보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더넷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케이블에다가 전송을 하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멀티 액세스. 하나의 케이블을 여러 컴퓨터가 동시에 야도 지금 체크해 보니까 전기신호 안 흐른다고 판단하고 야도 전기신호가 안 흐르는 걸 판단해요. 그러면 동시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멀티플 액세스, 그죠? MA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생긴다?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면은 잼 신호를 다 받게 되고요.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를 갖다 보내지 않은 멈춤 시간을, 지연 시간을 가집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캐리어 센스, 버스의 전기 신호 흐르나 안 흐르나 또 들어서 데이터 보내려고 시도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더넷이 태어났습니다. 자, 야의 문제가 뭘까요? 충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발생하면 결국은 충돌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중에 혹시나 허브를 한번 보게 되면요, 허브의 케이스에 요 빨간 LED가 있어요. 여기 콜리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콜리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허브는 데이터 보내면 빨간불이 깜빡이면서 만약에 충돌이 많이 발생하면 불이 바르르 막 이렇게 급하게 막 불이 튀어요. 충돌이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왜? 하나의 버스를 공유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면 충돌이 좀 적게 발생되게끔 하면서 데이터를 보낼 것인가? 바로 뭐 한다고요? 캐리어 센스, 청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전송을 했다는 이야기죠. 최초 이더넷이. 버스 형태로 태어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다른 말로 이걸 경쟁 방식, 컨텐션 방법이라 합니다. A가 이 버스를 져버리면 B와 C, D는 이 버스를 질 수가 없죠. 그럼 데이터를 못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데이터 보낼 게 있어도 내가 이 버스를 갖다가 먼저 지질 못하면은 쉬운 표현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없겠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4대가 있을 때의 경쟁과 10대가 있을 때의 경쟁은 더 치열하겠죠. 그래서 CSMA CD 매체 접근 방식을 가진 이 당시에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이더넷은 컴퓨터의 증가가 어려워요. 많은 컴퓨터가 달리면 달릴수록 경쟁이 심해진다. 경쟁이 심해진다는 말은 뭡니까? 데이터를 보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충돌이 발생하면 또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속도의 지연, 노드의 어떤 컴퓨터의 어떤 그 증설이 어려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최초 태어난 10베이스5고요. 10베이스-T도 마찬가지입니다. T도 허브를 이용할 거 마찬가지입니다. 허브는 똑같습니다. 이 허브죠. 버스가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허브에다가 이렇게 구리선 연결해서 포트를 이렇게 딱 내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성형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뭐다?
버스 형태예요. 버스 형태. 야도 뭐가 생긴다고요? 충돌이 발생해요. 예, 수업으로. 그러니까 이걸 해결한 게 결국은 누구냐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또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그림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이더넷이 최초 태어날 때 바로 하나의 버스를 공유하는 방법을 가진 10베이스5가 태어나다 보니 데이터를 매체 케이블에다 접근시키는 방식이 바로 CSMA CD라는 방법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다. 전송을 했다. 데이터를. 결국은 우리가 쓰는 허브, 아직도 있습니다. 허브는 시중에서 허브를 쓰는 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버스 형태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CSMA CD 매체 접근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스위치를 쓰고 있죠. 예, 일반적으로 기업 네트워크에서는요. 예, 업무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스위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버스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종류에 따라서 버스가 하나일지라도 우리가 TDM이라는 시분할 다중화 방식을 통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갖다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도 뒤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충돌 이야기가 147페이지 상단까지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CSMA CD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니까 이더넷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게 이더넷이고 요게 요즘 쓰고 있는 802.3 이더넷인데 사실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계층에 대해 목적지 맥, 출발지 맥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타입이라는 거, 예. 이거 현재 우리가 종류를 의미하는 랭 기술 종류를 의미하는 부분들이 적힙니다만 우리는 지금 랭스 길이를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똑같이 3계층 헤드, 그다음 4계층 헤드를 포함하고 있고요. 꼬리, 에라 체크하는 필드가 존재합니다. 6바이트, 6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에서 18바이트의 2계층 헤드 사이즈를 가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앰블도 변화가 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목적지 맥, 그 다음에 소스 맥, 요거에 2계층에 대해 중요한 정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우리가 방송 방식만 설명하고 4주차 수업을 마치고 이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뒷부분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랜 통신,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입니다. 야하고 둘만 통신하는 거죠. 이걸 유니캐스트 방송이라고 하고요. 1대 전부입니다. 보세요. 얘가 보내면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이게 브로드캐스트인데 제가 좀 전에 우리가 ARP 알아봤죠? ARP라는 프로토콜이 바로 브로드캐스트로 방송을 합니다. ARP. 그 다음에 1대 특정 그룹. 얘가 요 특정 그룹. 얘들한테만 데이터를 보내는 방송 방식이 바로 멀티캐스트 방송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전 4라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방송 방식이 세 가지가 있더라. 1대1 통신은 바로 유니캐스트. 1대 전부는 브로드캐스트. 1대 특정 그룹은 멀티캐스트. 우리 집에 바로 TV, IPTV, 올레 TV, BTV가 바로 멀티캐스트 방송입니다. KT 가입자한테만 방송하는 게 바로 올레 TV죠. SK 가입자들한테만 방송하는 게 바로 BTV 아닙니까? 특정 그룹에 방송하는 게 멀티캐스트. 자,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늘 따따따 네이버닷컴 늘 우리가 웹사이트 접근하고 있죠. 그건 바로 무슨 방송입니까? 유니캐스트죠. 나하고 네이버 서버 1대1 통신하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자들이 쓰는 통신 방식은 대부분 유니캐스트가 되겠죠.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도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부터 해서 뒷부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한 몇십 분 걸리기 때문에 뒷부분은 또 5주차 수업 가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양해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가 이 온라인 어떤 과정이다 보니까 동영상이 너무 길어버리면 또 보기가 너무 좀 힘들기 때문에 한 25분, 30분 단위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더 많이 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다 못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양해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강의 계획서의 어떤 그런 진도하고 주차의 진도하고 지금 영상의 진도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어쨌든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말씀드려서 맞춰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을 좀 올려서 좀 커버를 할 테니까 지금은 조금 진도가 늦더라도 지금은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방송 방식의 이 부분도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요 방식의 부분에서도 제가 한 10분, 한 15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지금 온라인으로 그런 영상을 다 찍어버리면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하다 보니 이렇게 영상을 좀 짧게 우리가 찍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지금 다 설명을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다는 거, 또 진도가 좀 느릴 수 있다는 거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다음에 5주차 시간에 그죠? 해서 진도를 맞추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올려서 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